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미국 장의 영향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2,5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이 하루 만에 돌아서면서 매도표 추천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0.77% 빠진 채로 810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정치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중국 폐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더불어서 오늘은 항공주들이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유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특히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또 대한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이 진전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아시아나 IDT가 오늘 장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또 방향성은 어떻게 짚어나가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화번호 023772-0279번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도 좋겠고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잘 가는 종목을 잘 잡는 남자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카페24, 소룩스 정말 잘 가는 종목 어떻게 잘 때려잡으시네요. 네. 심지어 소룩스가 네. 오늘 꽤나 큰 뉴스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보셨나요? 네,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네,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은 16,300원이에요. 그죠? 16,300원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진입한 이후에 이미 벌써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바로 이 뉴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룩스가 상장된 이후에 오늘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한 주당 14주를 무상증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렇다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오늘 종가인 3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상증자가 14배가 됐으니 한 주당 2,142원의 결과가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입한 가격 16,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 주당 1,164원 정도가 되는 가격의 평균 단가가 위치하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가 풀리면 지금부터 얼만큼 더 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바로 34,000원이었었죠. 34,000원은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34,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 윗단에 42,95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하신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만 지켜보시는 상황을 연출해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는 상장된 이래 한 번도 닿았었던 적이 없는 평균 단가입니다. 1,000원대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 신저점은 5,670원입니다. 그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나 더 방대하게 늘어날 수 있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오늘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오늘 장중에 내려갔었던 저점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25,400원이죠. 그 25,400원까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는가 싶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고 3.22%까지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느냐와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 얼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25,400원을 이탈한다면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한국엔컴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형제의 난이라고 불려졌는데 MBK가 금융당국에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물량이 결국엔 방어 세력의 매수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MBK가 우리가 주가를 올려놓으면 자기들도 공개 매수한 가격을 24일 전에 올려놓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MBK가 만약에 20%가 넘는 매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장내 매수를 금지하겠다,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엔컴퍼니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 지속적으로 이어서 한번 해드려볼 텐데 첫 번째, 코스피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2,502.37포인트를 3거래일째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미국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2,502.37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도지형으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그냥 그대로 음봉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야 할 자리는 847.37포인트로 아직도 먼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 정치 테마주와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호흡기 질환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질만 하면 새로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정치 테마주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치 테마주의 상승분은 이쯤에서 끝이다. 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정치 테마주들은 신규 진입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가 1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나 정치 테마주입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 종목들은 단기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루 이상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날 장중에 매수하셨다면 수익권인 상황에서는 종가 때는 매도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소룩스 또 무중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줬고 카페24까지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수익이 안 나서 조금 걱정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최인성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하셔도 좋겠는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 접수는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통화를 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네, 상담 반갑습니다. 신청해 주셨을까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아,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네. 되실까요? 14,900원에 30%예요. 14,900원에 30% 담으셨어요. 네네. 비중이 좀 꽤 크시네요. 네. 네, 근데 주가가 좀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 네. 거죠? 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매수하신 거는 반갑습니다. 언제쯤이실까요, 혹시? 네.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뭐 한
2주쯤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군요. 자, 네.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뭐 아들이 뭐 회장 네. 아들이 뭐 그 구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회사하고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관련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회장의 아들이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금을 유동하려다가 그것이 결국에 적발이 되면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네. 기업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미 저점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횡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 시기에서 잘못된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박스권을 네.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실까요, 혹시? 뭐 중장기적으로 좀 예, 가능하시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올라갈 수 있는 네. 가격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약재는 어떤 식으로든 네.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잊혀질 수 있는 뉴스이거든요. 네. 결국엔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가 기업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장의 네.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일 것이냐라는 건 그렇죠. 지금 다시 박스권을 네. 그리고 있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네. 파동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파동이 이어지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3개월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최소. 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는 17,950원까지는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는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2021년에 만들어냈었던 영업이익을 이번에 네.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2020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적이 많이 좋게는 나와 있어요. 2년 전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좋은데 그래도 네.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승분이 나오기에는 아주 적합한 상황은 맞는데 이번에 네. 상승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17,950원을 넘기기에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17,500원 정도쯤에서는 전량 익절해 보시는 게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네.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린다면 14,000원대에서 재진입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내려갈 텐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지 마시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만 기다리셨다가 17,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전량 매도 하신 이후에 한글과 컴퓨터를 다시 진입하시려면 주가가 14,000원 아래로 내려와야만 재진입 관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셨던 이유가 이번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차트상으로 보고 하신 게 맞으실까요? 아니 내가 듣기에요. 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의 컴퓨터 계열사에서 네. AI하고 메타버스하고 네. AI하고 뭐 우주 항공 산업에도 네네네. 진출할 그럴 계획이 있다고 아, 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외국인 매매 사항도 괜찮고 네. 오늘도 한 4만 주나 외국인이 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샀는데 아들 구속이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찜찜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예. 보통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얼만큼 물량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최소 10,000원짜리 기준이 아니라 대금 기준으로 30억 원은 넘게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면 예. 한글과 컴퓨터 기준으로는 2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4만 네, 네. 주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건 언제든지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 돼요. 왜냐하면 네, 네. 호가창에서 물량이 없어도 4만 주를 던지는 건 순식간에 던지고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물량이 20만 주가 넘게 있으면, 그러니까 20억 이상이 있으면 물량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올리려는 불타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 효과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설명드리는 게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외국인이 잠깐 들어오는 거에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글과 네. 컴퓨터를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너무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전략 짚어주셨고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벙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050원에 20%. 4,050원에 20% 남으셨어요. 네네. 아, 핑거 스토리 웹툰 관련주죠. 지금 오늘도 조금 빠졌는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좀 괜찮은 정책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매수하신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뭐라고 안 할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올라가길래. 네. 샀더만은. 네. 3일 연거푸 빠져가지고. 아, 정말 아쉽다. 지금 주가가 바닥을 잡힌 것처럼은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억 나왔어요. 10억. 예. 그런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약간 어떻게 보면 불나방격의 매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부채 비율이 물론 상장된 이후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보율도 부채 비율보다 3배가량 높고 30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파동이 1차 상승 파동이 되려면 주가가 이번에 5,100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이 뭐가 되냐면 상승 추세로 시작됐었던 기준봉이 11월 23일 봉이거든요. 예. 이날의 시가가 3,030원인데 3,03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면 5,100원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5,100원이 상장됐었던 날의 저가예요. 상장된 첫날의 저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저가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1차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둔턱을 만들었다라는 건 이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웹툰 관련주이긴 하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뉴스가 최근에도 뭐 며칠 전에 나오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고만 있죠. 예. 그런데 거래대금이 음봉이 나왔을 때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를 넘기기 위한 초석을 만든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혹시 방송에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그 가격이 5,740원이에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갭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내려올 때 만들었었던 건 7,75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갭을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붙었던 가격이 5,74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5,100원은 넘어가야 최소 이 가격까지는 넘어가야 주가가 내려가도 5,740원까지 그리고 7,750원까지 올라갈 희망이 생기는데 그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려면 최소한 매출액도 더 증가가 돼야 되겠지만 영업이익도 50억은 나와야 됩니다. 50억 정도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최소 한 분기당 2, 3억 원 정도는 나와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주가가 상단부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할 때 지금 보시면 녹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3,475원이에요.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더 내려가서 3,03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3,030원까지는 강심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2,715원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이탈하면 2,700원에서는 손절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점을 이탈하고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 재진입할 수 있냐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갔다가 바닥이 다시 잡히고 2,700원을 돌파할 때는 다시 새롭게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3,475원까지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3,030원을 깨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5,1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5,100원까지 네. 올라갔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20% 중에 10%만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못 올라간다면 매수하셨던 가격에서 전량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니 나는 네. 한 3개월 들고 있으면은 한 5,100원, 5,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라나 싶어가지고 네네. 그래 3일 동안 빠지니까는 너무 또 그래가지고 또 21선만 지키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을까 예? 21선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3,000원 이탈할 때까지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네. 핑거 스토리가 지금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예. 그런데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어때요? 똑같이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하락 추세로 이어질 때 지지가 됐었던 가격 2,500, 2.37포인트를 깨면서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핑거 스토리는 지금 마찬가지로 지수를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 큰 폭으로 이탈을 하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심리적으로. 네. 그런데 그 심리적인 무서운 부분을 3,0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담담하게 버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버티시고 다시 네. 4,050원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거거든요. 못해도 네. 12월까지는 결정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네. 12월까지 주가가 지켜지는 가격이 3,475원 부근에서 논다라는 건 3,500원 부근에서 논다라는 건 이 정도에서는 저점을 높이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3,400원까지 주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핑거 스토리 진단 짚어주셨고요. 3,400원 라인 그리고 5,100원 라인 때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T-로보틱스 그리고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 3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단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4%가 좀 넘게 빠졌는데 19,020원 선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에 동그라미 3개를 쳐놨죠. 이 동그라미 가격이 저항이었었던 가격이라는 걸 바로 아셨을 겁니다. 저항이었다가 돌파가 되고 올라갔다가 지지가 되는 가격이 계속 24,000원 구간이죠. 그런데 T-로보틱스는 결국엔 로봇 관련주이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점점 부채 비율은 늘어나면서 유보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에도 24,000원 가격 구간에서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바라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죠. 그 가격의 위치는 18,520원입니다. 그래서 18,520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도 똑같이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그런데 신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10% 이내로 진입하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24,000원을 넘어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인데 어디에서 익절하시냐면 24,000원이시면 24,150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그래도 진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고 매도가 되실 거잖아요. 아니면 24,100원에서는 전량 매도하시고 T-로보틱스는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24,0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떨어지면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24,000원에서는 전량 익절하시고 T-로보틱스는 당분간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다른 관련주들 많잖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뉴로메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차라리 낫지. T로보틱스는 단기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24,000원 넘어갈 때는 익절하시고 조금은 멀리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로보틱스 진단 짚어주셨는데요. 24,000원 넘어갈 때 바로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메디아나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 7,883원. 비중은 10%입니다. 이번에 당첨되기를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문자 상담을 계속 보내셨던 분인가 봐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인성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메디아나 10% 담으셨고 지금 7,883원. 어떻게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괜찮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적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시간에 안 볼 수가 없겠죠. 왜? 시간에서 호흡기 관련된 종목군도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 종목들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한다면 자, 우선 등락률로 한번 보죠. 경남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두 종목이 더 있었습니다. 메가 ECS랑 국제약품까지 있었죠.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연관성은 높은데 지금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건 지수를 따라가는 움직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가격이 올 겁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건데 전화 통화가 아닌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이상을 바라보시는 건 메디아나의 입장에서는 조금 과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은 8,000원에서는 메디아나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왔을 때 신규 진입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 가격을 한번 잡아드려보자면 6,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하셔도 괜찮다. 비중 10%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익절하는 가격은 8,000원까지만 잡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보여줄 때 8,000원에서는 전량 익절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메디아나는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은 6,500원이다라고 제시해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디아나 8,000원에서 익절 그리고 재진입 6,500원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72만 4천원에 10%요. 72만 4천 원에 10% 담으셨어요. 예, 예. 네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한 며칠 됐어요. 아, 며칠 전에 사신 거예요? 예. 뭔가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약간 막 사람을 꼬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매수하셨죠? 예, 예. 왠지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낮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에코프로 얼마쯤 가지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90만 원 위에요. 그런데 72만 4천 원이시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데 에코프로는 그렇습니까? 지금 비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시죠? 예. 예.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삼성 SDI랑 44조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한번 같이 차트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예, BM을 보시면 주가가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수 때문에 하락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차트상에 봤을 때 파란색 저항선과 아래쪽에 핑크색 지지선으로 바라봤을 때 저항선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텐데 그렇다면 넘어와서 에코프로는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첫 번째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9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90만 원까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가격을 예. 다시 잡아드릴 텐데 우리가 예. 익절한다면 어디에서 익절하냐면 79만 원이에요. 아, 이거 네, 여기까지만 보세요. 외국까지 올라왔네요. 네, 여기까지만 보셔야 돼요. 그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예.
79만 원이요. 네, 79만 원에서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올라가든 말든 일단 그냥 입절인 거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 보시다가 또 꼬꾸라지면 그때부터는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도 에코프로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매도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종목 상담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어요. 솔루션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화 거신 분 계셔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뷰노요. 뷰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500원에 30%. 39,500원에 30%. 아, 그러면 네. 지금 37,000원이니까 좀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성 전문가님 좋게 네. 보시는 종목 아닐까요? 이 종목은 뭐 제가 거의 끝까지 다 잡아먹은 종목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방송에서 네. 이렇게 틀 때마다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말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매수하신 거세요? 네, 그러는데 네. 수익권까지 갔었다가 네. 못 팔고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항 가격 네. 구간이 49,350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 눌리면 23,000원까지도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떡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네. 왠지 거기까지 안 눌리고 33,55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매수하셨을 때 수익 구간으로 왔다라는 건 뷰노가 의료 AI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진입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수익 구간이 이미 왔는데 15% 정도 나오셨었죠? 수익 구간이. 네. 그러다가 주가가 눌려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겁이 나셔서 물어보시려고 전화 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뷰노는 2024년에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49,35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아싸.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23,0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39,500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언제까지 올라가는지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올라갈 때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하나를 더 제시해 드릴게요. 45,400원인데 45,000원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렇게 매도하시고 49,350원 넘어가고 올라가는 건 보지 마신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면 언제 1차 매수하냐면 33,550원에서 10%만 진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더 내려가면 23,000원에서 20% 다시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2만 3천. 네, 네. 네. 많이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막 30% 이상 손실 네.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000원에서 새로 20%를 진입하시는 순간 평균 단가가 27,000원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실폭이 마이너스 한 10%, 15%이 정도밖에 안 되실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미 나는 뷰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고 있잖아요. 못해도 3만 원, 4만 원 넘어간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그러면 손실 구간이어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네. 그 이번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갈까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네, 내려가도 33,550원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너무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내려오다가 왜 이 가격이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시점에 7월,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지지받았었고 그다음에 추석 때 악재가 있으면서도 지지가 됐다가 이탈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가 돌파가 나올 때도 그 가격 구간에서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와도 33,500원 단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네. 반등이 나와도 45,000원 위로 가는 거는 과욕이기 때문에 45,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39,500원의 평균 단가가 있으시니까 정말 네. 무서우시면 4만 원 넘어가기 전에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33,500원 구간에서는 30% 말고 10%만 먼저 진입하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이번에 평균 단가가 높으신 거는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22,895원에 그 20%요. 22,895원에 20%. 네네. 그러면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네. 언제쯤 이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네.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이제 사고 팔고 계속 했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수익을 좀 많이 봤던 종목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그 제가 봤을 때 이 사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했거든요. 매매를 네. 오래 하셨죠? 네, 좀 계속 꾸준히 봐왔던 종목입니다. 예, 주식 자체를 좀 오래 하셨죠? 네네네. 왜냐면 지금 평균 단가가 정확한 지지에서 잡혀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이 네, 저이 가격에서는 정도면 빠져봤자 괜찮- 금방 네네. 올라온다라는 가격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더 이상 네네. 빠지지 않고 빠져도 금방 올라올 거란.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카카오뱅크는 보고 있는 게 과연 이번에 35,000원을 넘어가면서 1차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느냐거든요. 저도 그까지는 일단 갈 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이상까지 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이번에 35,000원 넘어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35,000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 다시 네.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23,000원 아래에서 네. 다시 진입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네.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올라갈 네. 수 있는 가격이 39,550원인 건 알고 계시죠? 대충 조금씩. 네. 네. 여기까지 2차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는데 1차 상승 네. 파동이 만들어지려면 저점에서 네. 만들어졌었던 둔턱이 아니라 저점에서 만들어 놓고 횡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 때가 1차 상승 파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35,000원에 맨날 지정가로 걸어놓고 매도를 해놓는데 만약에 안 네. 팔릴 수도 있으니까 34,450원에 걸어놓는 거죠. 매일같이.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주가가 이탈돼가지고 내려오면 저는 일단 네. 23,200원에서는 익절하고 놔둘 것 같아요. 왜? 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이번에는 상승 추세로 가면서 34,5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고점을 네. 낮추면 주가가 더 눌릴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눌렸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만 원 초반대에서 진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21,000원 네. 아래에서 다시 진입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35,00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 평균 단가를 네. 위협하려고 주가가 내려온지만 보시면서 매도 네. 관점은 시간을 오래 투자한 것이 아니라 손실만 내면 안 내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넘어간 다음에 네. 넘어갈 때 일단 1차 매도하시고 얼만큼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서 39,550원 못 뚫고 주가 내려오면 다시 23,000원 아래에서 신규 진입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 아시죠? 네. 35,000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39,550원이 아니라 그때 만들어졌었던 고점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가격에서 일단 1차 매도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20% 진입하셨을 때. 그렇게 네.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39,550원 넘어가면 그때가 2차 상승 네. 파동이 되겠죠. 그러면 네. 매수 관점으로 23,000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지지되고 횡보되는 기간이 뭐 못해도 한 10거래일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네. 10% 진입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그 부분은 익절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가가 이탈돼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23,000원에서 추가 물타기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종목 상담 짚어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종목 상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내가 보냈던 상담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우리 전문가님과 상담을 못했다 하시는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타임 특가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타임 특가 종목이 잠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전략과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는요.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비밀번호 8784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창투사죠. 창투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관련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투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맛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포착된 이후에 지금 오늘 종가까지 18.20%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은 2,335원입니다. 그런데 더 갈 가능성이 없겠느냐? 너무나 무궁무진하죠. 거래량이 붙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포착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붙을 때가 바로 공포의 자리다. 그 말인지 그때가 매도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12월 혹은 1월쯤에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릴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대성창투는 끝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11월 20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2주 전에 아마존에서 프라임 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관련된 개발 계약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 납품 계약이 아닌 기존 개발 중이던 드론 테스트를 위한 일회성 계약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를 맛볼 수 있는 계약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을 목표로 레이더를 개발 중인 기업인데, 자, 차트로 봤을 때 결국에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당 가격 구간에서 조정 횡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착된 이후에 오늘까지의 주가 상승폭이 꽤나 크죠? 왜입니까? 상장됐을 때 이미 너무나 큰 변동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움직임의 폭이 작은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실질적인 수익금은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거래량도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오늘 한 틱만 더 높게 끝났어도 오늘 토르 기법이 한 번 더 포착이 될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자율주행 관련주, 내년에 기대가 꽤나 많이 되는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은 어디입니까? 저점은 이탈했으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항의 가격 구간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온 이후부터는 주가가 눌리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꽤나 흥미로운 종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종목,
엑스페릭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AI와 정책 관련주인데 바이오 인식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생체 정보 인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이 생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우정국, 프랑스 전자여권, 몽골 출입국 생체 인식 등에 참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이민관리청 신설 제안에 따라서 뭐로 수혜를 받겠습니까? 출입국할 때 생체 인식 서비스를 도입시킬 수 있는 기업이 엑스페릭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 중에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데 이민청 관련주는 원티드랩과 오픈롤 이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티드랩은 어떤 상황이냐? 상장된 지 573거래일째인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저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토르 기법이 포착되지 않는 한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내년 2월까지는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조정 횡보를 보여줘야 되고 넘어가고 나서야 그때부터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원티드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매우 극악으로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오픈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온 것은 맞으나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었던 고점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바라본다? 상장됐었던 첫날의 시가를 돌파하면서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픈롤은 차트상으로 언제입니까? 화요일 날 고점 가격을 넘어갈 때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매우나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엑스페릭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너무나 크게 내려왔죠. 근데 내려오고 나서 진입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6,430원 종가에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데일리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진입이 안 되실 겁니다. 시간 외에서 얼마나 떴냐면 5.13%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430원에서 진입이 안 되시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아래 꼬리를 달고 6,43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시겠지만 이미 시간외에서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일 시초가에 우선 매도하고 시작입니다. 1차 매도하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무섭게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눌렸다가 이때와 마찬가지로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날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의 갭이 떴는데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신규 매수를 내일 시초가에 들어오신다라는 건 이 짧은 윗꼬리의 수익을 못 내실 경우에는 그대로 물려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물릴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물려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때 6,430원에서는 진입하시는 것이 괜찮으나 이미 상승을 출발하기 위해서 시간에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엑스페릭스 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대봉LS도 마찬가지로 매수와 동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군들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현정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받아보시고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혹은 소룩스와 카페24 같은 잘 가는 종목을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배송될 종목들과 함께 저희 내일도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